그 4개의 프로젝트 안에서 또 각각의 워크트리 기반으로 움직인다. 엘리먼트를 가리킨 다음에 눌러보시면은 무엇을 변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커멘트를 써줄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보던 UI가 모바일에서도 거의 그대로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름은 오르카라고 하는 도구고요. 이 오르카라고 하는 도구는 IDE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커서나 VS 코드와 같은 그런 IDE 도구 중에 하나인데 커서나 VS 코드와는 또 다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르카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소스 코드도 보실 수 있어요.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은 오르카에 대한 소개랑 특징들 몇 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르카 같은 경우는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아니면 오픈 코드, 파이와 같은 에이전트 도구들, 여기 헤르메스나 오픈 클로드 됩니다. 그런 도구들을 기세 워크트리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해서 병렬로 실행하고 관리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IDE 도구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르카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르카 다운로드 받는 버튼이 여기 있고 조금 내려가서 여기에서 말하는 오르카의 특징들 몇 가지만 살펴본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르카의 특징 보면은 모바일 컴피니션이라고 해서 모바일로도 제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킷 워크트리를 통해서 여러 에이전트들을 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스플릿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터미널 도구 중에 이렇게 스플릿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 많이 있죠. 오르카도 그런 것들을 당연히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 자, 이 오르카는 웹 화면도 터미널처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정 엘리먼트를 지정하고 그 엘리먼트를 통해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한테 가리키면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좀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itHub과 관련된 기능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IDE 도구 안에서 GitHub에 PR을 올린다거나 이슈를 올린다거나 머지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이 모두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SH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버가 있다면 SSH를 통해서 오르카로 작업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깃에 보면은 파일 수정된 내용을 볼 수 있는 diff 명령이 있죠. 작업 결과의 diff 명령을 보고 거기 안에다가 내가 커멘트를 남길 수 있는 기능,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에이전트한테 넘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한번 알아보고 이제 바로 같이 설치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르카는 맥북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나 리눅스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시면 돼요. 자, 설치를 하시면 온보딩 과정을 진행하도록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거는 오르카 CLI를 설치할 거냐 여부인데, 오르카 CLI는 말 그대로 오르카와 관련된 명령어를 CLI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르카로 시작되는 그런 CLI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할 거냐에 대한 거고 일단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뜨는 창에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은 오르카 CLI가 설치가 되고요. 다시 잘못 쳐가지고 Y키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르카와 관련된 CLI랑 스킬 같은 것들이 같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오르카의 CLI와 스킬과 관련해서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코덱스 같은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추가로 다른 에이전트에도 포함을 시키고 싶다면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르카와 관련된 CLI나 스킬 같은 것들을 다른 에이전트에서도 스킬로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온보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클로드 코드랑 저 같은 경우는 헤르메스가 있기 때문에 헤르메스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스페이스바로 고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에이전트에 오르카와 관련된 스킬을 심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인스톨 방식은 심볼릭 링크로 걸 거냐 아니면 전체 카피를 할 거냐인데 저는 심볼릭 링크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나옵니다. 네, 밑에 완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창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온보딩 과정이 뜰 거예요. 자, 온보딩 과정은 설정 버튼이 있는데 이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온보딩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르카를 처음 설치했다면 지금 저랑 보도 화면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 온보딩 체크리스트로 보고 있는 화면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Turn on Notifications에서 알림을 받을 거냐 부분이고, 자, 알림 받을 때도 어떤 톤으로 받을 것인지, 그래서 봉소리, 투톤 소리,
블롭 소리,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작업을 마쳤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람을 주는데 어떤 알람으로 받을 건지를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투톤으로 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 에이전트는 어떤 걸 쓸 거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GPT 5.6이 지금 막 나왔으니까 코덱스를 기본 에이전트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Enable Orca CLI 같은 경우는 앞 단계에서 Orca CLI 설치를 다 하셨다면 잘 됐을 거고, 스킬 설치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nnect Integrations를 보면은 Orca 안에서도 여러 가지 도구랑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GitHub하고 연동도 가능하고 리니어라는 도구도 가능하고 지라랑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르카 내에서 이런 도구들 연동해서 작업하고 싶다면 그런 액세스를 추가해달라는 얘기예요. 주로 개발자분들은 GitHub하고 연결을 많이 하죠. 그래서 GitHub과 관련된 작업을 오르카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R을 올리고 이슈를 올리고 확인하고 머지하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itHub과 관련된 CLI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어서 안 뜨긴 하는데, 만약에 GitHub CLI가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있는 오토메이트 워크스페이스 셋업은 오르카라고 하는 게 Git 워크트리라는 걸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Git 워크트리라는 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커맨드가 있다면 여기다가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Git 워크트리가 따질 때 자동으로 수행해야 할 명령어를 여기서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정도까지 셋업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 모두 셋업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 있는 거 다 초록색 불이 안 들어와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기능 하나씩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르카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 그걸 알아보기 전에 Git 워크트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Git 워크트리를 잠깐 설명드릴 건데, Git 워크트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 패스하고 다음 쪽 부분으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Git 워크트리 모르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t 워크트리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파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하나는 intro.py라고 해서 간단한 메시지 출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logic.py에서 간단하게 a라는 변수 출력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Git에 커밋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니셜 커밋 해가지고 한 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명의 개발자가 각자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개발자는 인트로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한 명의 개발자는 로직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각자의 개발자가 각자 로컬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병합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서버 같은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볼게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자가 다른 디렉토리에 가서 git 클론을 뜨는 거예요. git 클론에서 레파지토리 A 개발자는 A 디렉토리에서 뜨고 B 개발자는 B 디렉토리에서 뜬 다음에 각자 브랜치 따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머지를 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더 간단하게 그리고 더 좋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git 워크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git 워크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git 워크트리는 별도의 디렉토리를 만들면서 브랜치를 따줄 수 있습니다. 피처하고 인트로라는 브랜치를 만들면서 디렉토리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작업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it 워크트리 example intro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디렉토리랑 같은 레벨에 있는 이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면서 브랜치는 피처 인트로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터미널 하나 더 띄워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git intro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example intro 디렉토리가 생겼죠. 자, 여기서 파일을 보면은 마스터 브랜치에 있던 파일들이 모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브랜치가 마스터예요. 네, 마스터 브랜치고 마스터 브랜치에 있던 파일들이 그대로 온 걸 볼 수 있어요. 인트로도 있고 로직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른지 보이시나요? 자, 보면은 마스터 쪽에 있는 파일은 .git이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git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들이 여기 저장돼 있죠. 자, 그런데 git 워크트리로 딴 이 .git은 보니까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별도의 git이 아니라 실제 git 저장소는 부모에 있는 이 git을 바라보고 지금 내용물만 이쪽으로 딸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git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와 한 몸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와 한 몸이지만 작업 디렉토리만 잠깐 분리가 된 거죠. 브랜치도 보면은 피처 인트로 브랜치로 잡혀 있어요. 여기는 마스터 브랜치였죠. 자, 그 다음에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발자가 로직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처 로직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면서 워크트리도 하나 만든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underbar logic 이름이 붙은 이름으로 워크트리를 따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터미널 하나 또 분리해서 logic을 치면은 로직 디렉토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용물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인트로랑 로직 있고 .git은 그냥 파일입니다. 디렉토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브랜치도 보면은 로직 브랜치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마스터, 여기가 지금 인트로, 여기가 로직입니다. 자, 이제 인트로 쪽 개발하는 사람이 작업을 한다고 볼게요. 자, 먼저 VI로 인트로 쪽을 보면은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바꿨다고 볼게요. 헬로 월드, my name is 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git 커밋까지 한다고 볼게요. 자, git 커밋은 인트로 수정 완료라고 커밋 내용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로그 보면은 원래 이니셜 커밋이 있던 거, 부모가 가지고 있던 거에다가 지금 인트로 커밋을 찍었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터미널은 로직 브랜치이기 때문에 인트로 쪽 커밋 내용을 바라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있는 터미널들, 부모 터미널과 그 다음에 워크트리로 딴 두 개의 터미널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같은 깃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업 공간은 다르겠지만 git 커밋 이력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it diff 명령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git diff의 인트로 브랜치의 내용과 그 다음에 로직 부분에 git diff 하면은 차이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쳐보면은 여기 인트로 브랜치에서 수정한 파일이 요 intro.py 파일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머지도 가능합니다. git 브랜치 피처 인트로로 하면은 이렇게 머지가 되고 피처 로직에서도 다른 브랜치에서 커밋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반영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git 워크트리 같은 경우는 비록 작업 공간은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같은 깃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워크트리에서 작업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고 합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르카로 돌아와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추가하면서 폴더 찾아보기를 하셔도 되고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방금 만들었던 git 워크트리 이그젬플, 자, 이거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git 워크트리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기고 마스터 브랜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렸던 브랜치 두 개가 각각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 브랜치는 공간이 다르죠. 이그젬플 인트로, 그리고 로직 같은 경우는 이그젬플 로직으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스터 브랜치도 당연히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르카 같은 경우는 git 워크트리 기반으로 동작한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탭에서 선택하는 게 워크트리 단위입니다. 여기 마스터 워크트리, 그 다음에 인트로 워크트리, 로직 워크트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로 워크트리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브랜치 부분에서 워크트리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피처 로그인 기능을 하나 만든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처 로그인이라고 지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에이전트한테 맡길 것인지 같은 것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워크트리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오르카는 워크트리 단위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워크트리 단위이다 라는 거를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워크트리를 고른다고 해볼게요. 자,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로그인 워크트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탭을 또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덱스 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에이전트가 있다면 여기서 또 열 수 있겠죠. 새로운 탭도 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신기한 거는 브라우저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브라우저 같은 것들도 열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특정 터미널 안에서 또 화면을 나누어서 또 다른 터미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분할 버튼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또 나눌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보시면은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아래로도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지금 코덱스로 열었던 건데 추가로 터미널 창 더 열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터미널을 더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기능 설명드렸죠. 첫 번째로 오르카는 git 워크트리 단위로 움직인다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워크트리 안에서 터미널을 여러 개 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를 골라서 열 수도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가 4개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도구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맥 dir 스탯, 토큰 대시보드, 그 다음에 같이 본 git 워크트리 이그젬플 해서 지금 4개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그 4개의 프로젝트 안에서 또 각각의 워크트리 기반으로 움직인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토큰 대시보드라고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고 있던 게 있었는데 이거를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여기 폴더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프로젝트 아이콘 변경 같은 것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색깔 같은 것들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 모양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 상자 모양 이렇게 바꾸고 재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자 모양으로 바뀌었나요? 안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프로젝트별로 아이콘 같은 것들 좀 바꿀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큰 대시보드라고 제가 만들고 있던 거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토큰 대시보드를 이렇게 띄우면은 엔드포인트가 하나 뜨는데 자, 브라우저 탭을 새로 하나 열어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제가 헤르메스랑
어사이드랑 토큰 사용량 같은 것들 보려고 제가 만들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브라우저 화면도 탭처럼 띄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특징이지만 여기에서 특정 엘리먼트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 있죠? 자, 여기 페이지 요소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에이전트한테 설명하고 싶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카피드라고 뜨죠. 자, 그러면 탭을 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코덱스한테 뭘 시키고 싶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너무 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한테 직접 가리키면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아니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페이지 요소의 주석 달기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비용 버튼, 예를 들어서 여기 엘리먼트를 가리킨 다음에 눌러보시면은 무엇을 변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커멘트를 써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것 같다. 제거해줘. 라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주석이 하나 달려있다고 뜨죠. 자, 여기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코덱스한테 보내면 됩니다. 코덱스한테 이렇게 보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코덱스한테 전달이 되면서 코덱스가 수정할 수 있게끔 돼요. 지금 여기 엘리먼트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제가 적었던 코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정 요청으로 파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업을 바로 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마스터에서 했네요. 마스터에서 하면 좀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깃 워크트리를 하나 따고 거기에서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제가 마스터에서 돌려버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엘리먼트를 가리키거나 주석 달기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세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크롬 창에서 개발자 도구 많이 써보셨죠? 그런 개발자 도구 탭 보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건 X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말하다 보니까 비용 부분이 다 빠지고 로드가 다시 됐네요. 네,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꽤 빨리 끝났어요. 지금 모델이 5.6 루나 미디움으로 돌았습니다. 제가 디폴트로 지금 이걸로 잡혀 있어서 지금 이걸로 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 볼 부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파일 브라우징 기능입니다. 자, 여기 탐색기 버튼이 있습니다. 탐색기 버튼 눌러서 보면은 폴더나 파일들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MD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MD 포맷 여기서 바로 수정하고 읽으실 수 있어요. 자, MD 같은 경우는 여기 리치 에디터 모드로 나온 거고, 자, 리치 에디터 같은 경우는 MD 포맷 작성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제목 1, 2, 3부터 해서 굵게 이탈릭체 취소선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만약에 MD 포맷 작성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스 탭 눌러서 보시면 돼요. 자, 소스 탭 눌러보시면은 원래 MD 포맷 그대로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탐색기에 있는 내용을 클릭해서 탭으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파일 위치가 이렇게 가리켜지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지시를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패널에서 봤을 때 파일 브라우징 기능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활동 기록들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깃과 관련된 작업들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커밋하고 푸시하고 PR 만들기 하는 것들 여기서 이런 작업들도 모두 가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르카에 대한 기본적인 주요한 부분들은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연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바일 연결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평들이 많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카의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모바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모바일 들어가 보시면은 연결할 수 있도록 QR코드 생성이 되는데 먼저 모바일에 앱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앱 설치를 해봤는데 iOS, 그러니까 아이폰 앱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앱스토어 들어가 보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몰랐는데 오르카가 범고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범고래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범고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찾아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이 지금 7월 중순쯤 되는데 지금 앱스토어에서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용 오르카 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GitHub 릴리즈 버튼 눌러보시면은 자동으로 APK 파일이 하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할 수 있는 APK 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안드로이드 폰으로 옮겨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는 그렇긴 한데 언젠가는 등록이 되겠죠. 네, 그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바일 앱을 들어가 보시면은 QR코드 인식하는 부분이 뜰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거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바일에 오르카 앱을 설치하고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르카 앱이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가 하나 보이고요. 이 호스트를 들어와 보시면은 컴퓨터에서 봤던 UI랑 거의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 4개
토큰 대시보드, 그리고 Git 워크트리 이그젬플, 그 다음에 도구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해가지고 4개의 프로젝트, 컴퓨터에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UI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특정 워크트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UI가 똑같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봤던 터미널들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에이전트 선택해서 작업 지시할 건지 이거를 정하는 것도 UI가 똑같습니다. 컴퓨터에서 보던 UI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모바일로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코덱스 토큰 사용량도 볼 수 있게 라고 오타가 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 지금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보던 UI가 모바일에서도 거의 그대로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작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헤르메스 에이전트에서 디스코드나 슬랙 같은 거 붙여서 작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터미널 연속성, 세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에요. 오르카 같은 경우는 PC에서 하던 작업 거의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모바일 연결해서 붙이는 거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르카 서버를 띄우고 있는 제 컴퓨터가 공유기 안에 있어요. 19168로 나오는 사설망으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연결해서 쓸 때도 모바일도 같은 공유망에 와이파이가 잡혀 있어야 통신이 되게끔 돼요. 자, 그런데 같은 집에 있으면은 당연히 모바일로 작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있을 거면 그냥 컴퓨터로 하고 말지. 자, 모바일로 한다는 거는 모바일은 인터넷 공간 외부에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로컬에 있고, 그때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모바일을 쓰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모바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내 PC는 공유기망 안에 있고 모바일은 인터넷망에 있을 테니까 그때 되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테일넷이라고 하는 거를 어플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일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자, 이게 터널링을 통해서 공유기 안에 있는 사설망에 있는 여러분들의 오르카 서버랑 외부망, 그러니까 인터넷망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바일을 연결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원격으로 모바일로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듣고 보면 조금 궁금한 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궁금하냐면 우리가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것들 이렇게 써보면은 헤르메스가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스코드나 슬랙 같은 거 이용해서 집에 있는 헤르메스 PC랑 통신하는 거, 그런 것들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여기 있고, 자, 집에 설치되어 있는 헤르메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폰을 이용해서 뭐 디스코드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통신했었는데요. 자, 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이에 디스코드와 같은 중계 서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스코드나 슬랙 같은 서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디스코드 연결을 하시고 헤르메스 게이트웨이 셋업을 해주시면은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디스코드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서로 TCP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TCP 세션이 만들어지고, 디스코드 봇이 있죠. 그 봇 아이디, 그 같은 봇 아이디를 이용해서 폰이 디스코드 쪽으로 메시지를 날리게 되면 이 디스코드가 연결되었던 TCP 세션을 찾아서 헤르메스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 헤르메스를 응답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집에 있는 공유기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디스코드로 먼저 요청을 해서 TCP 세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이용해서 핸드폰이 던진 메시지를 디스코드가 중계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구성이 아니에요. 오르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폰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지금 어떤 중계할 수 있는 서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르카는 지금 사설망에 있고 얘는 인터넷망에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접속하면은 당연히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테일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코드랑 비슷한 원리인 거죠. 테일스케일이라는 걸 두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19168 뜨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서만 되시고 밖에 나가시면 안 될 거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PC로 돌아오시면은 핸드폰이 제어 중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이때 모든 터미널 제어컨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면은 다시 이제 PC에서 작업 이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르카에 대한 특징들 많이 알아봤는데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르카 CLI 부분이에요. 자, 이 오르카 CLI도 오르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저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르카 CLI 같은 경우는 여기 문서에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오르카 CLI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르카 CLI 보면은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거 할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내용을 찾아볼게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을 보면은 오르카 시에라를 이용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오르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CLI 명령을 이용해서 태스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패치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 헤르메스의 칸반이랑 굉장히 비슷한 기능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CLI를 이용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터미널 창이 있으면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내용은 전혀 맞진 않지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쳐보면은 오르카 CLI 명령이 인식되면서 태스크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있고 지금 OK true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 에이전트들 간의 작업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직 제대로 써보진 못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지금까지는 CLI로만 지원이 되고 아직은 GUI로 할 수 있는 화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CLI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르카 도구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